자, 오늘은 전화로 만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남 출신 정치인 김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성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성남시. 예, 저는 이제 성남에서 성남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6학년까지 다녔고, 아, 성남초등학교. 예,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부터 현재까지 다 성남시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김지호 대변인. 자, 이 아침에 연결을 했는데, 자, 지금 네. 민주당에 대한 가장 큰 관심은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이거 계속 그 당 소속으로 있는 것이 맞는가? 강선우 의원은 아예 제명이 됐는데 네네. 논란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과 지지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매우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법기관, 수사기관의 수사뿐 아니라 예. 당도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을 통해서 조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사 과정 중에 있는 정당인이 당을 떠나면은 네. 오히려 당에서는 네. 의무를 어떤 조사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다고 해서 예, 예. 더 센 징계를 하곤 합니다. 그게 얘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 조사 중에 탈당했기 때문에 당에서는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이고요. 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예. 당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다음 주 월요일날 윤리심판원도 열리는데 네. 어쨌든 당에서는 그 각종 의혹과 논란 관련해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이제 절차를 거치고 있는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지금 뭐 탈당하라 마라 이 얘기는 뭐 차라리 그러면 이제 당으로서는 속은 시원하겠지만은 뭐 제대로 된 정의 구현 없이 이렇게 탈당하게 되면은 이건 사실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네. 조금 표현에 있어서 네. 진위가 잘못 전달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전에 보면은 저희 당에서 각종 논란, 예를 들면 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당직자의 정강이를 걷어차는 갑질을 하고 그렇지. 그때 비난이 일어나니까 바로 탈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당 같은 경우는 바로 제명 처분을 해서 복당이 안 되게 합니다. 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다시 복당 처리해가지고 아이고. 지금 원내대표로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죠. 원내대표가 됐어요. 원내대표가. 예. 세상에. 그러한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조사 기간 중에 탈당하는 것이 일종의 당의 조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보고 굉장히 강력한 제재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 원내대표까지 여기만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당의 조사에 성실히 응할 수뿐이 없었을 겁니다. 즉 그러면은 제명된 의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당이 현실적으로 어렵겠죠. 다시 정치를 5년간 복당이 불허됩니다. 5년간. 예. 알겠습니다. 뭐 다음 예. 총선은 좀 어렵겠네요. 강선우 예. 의원이. 알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야 뭐 본인 자유긴 한데 지금 이 수사로 봐서는 글쎄요, 출마 자격이 부여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공천원금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이 시 도당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에 관여를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룰을 만들었네요. 네, 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다 보니까 네. 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이 공천 경선을 치를까, 공천 과정을 치를까 이 고민 중에 있고요. 원래도 시도당마다 시도당 공관위가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다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공관위에 어떤 건의를 주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상징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민주당으로서는 좀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민의에 반하지 않게 지금 행동하려고 지금 열심히
그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서 외교 안보 성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네. 주가 지수가 4,600을 돌파하면서 여러 가지 정말 국정 운영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고 당 지지율도 사실상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일탈 행위 때문에 당 지지율을 깎아먹고 만약에 지방선거 결과가 위험하게 나오면 정말 대통령에게도 볼 면목이 없고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에게도 면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상황은 이제 글쎄 저도 뭐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사건이 터진 거라 너무 네. 놀랍기는 한데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김기현 대표 전 대표 로저 비비에 선물하고도 아직도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있습니다. 권성동은 구속됐죠. 예. 송원석은 정강이 걷어찼는데도 원내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저희는 그래도 예. 잘못된 게 발견되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정당이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이가 맞이하는 아침은 어떠할까 싶은데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이제 결심 구형이 있게 됩니다. 이제 검찰 측에 구형이 있게 되는데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어떻게 제가 구형될 봤을 거라고 때는 보세요? 지기현 내란 재판부 판사 같은 경우는 네.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하면 네. 본인이 사형을 판결하는 그런 수를 두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네. 어찌 됐든 이 윤석열 내란 수괴가 저지른 그 행위 자체가 네. 굉장히 악질적입니다. 예. 예를 들면은 그 전까지 국정을 농단해서 부패한 대통령도 있었고, 네. 권력을 창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저지른 자도 있었지만, 네. 북한을 도발해서 국지전을 유발하는 이적죄까지 그런 시도를 한 그러한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형도 검찰에서 구형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뭐 사형이 나오는 건 뭐 구형이 나오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선고는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지기현 판사가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지기현 판사가 정상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다면은 검찰 구형보다 더 센 형을 판결해야 되는데 네. 뭐 사형보다는 더 센 판결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런 형을 판결할 걸로 기대하지만 네. 이 지기현 판사가 구속 취소까지 했던 그런 그 비상식적인 법조인이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만약에 예.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의 무죄 판결도 사실은 가능성에 둬야 된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이번에야말로 그 70년 묵은 법조 카르텔, 이 기득권을 타파할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또 국민들에게 정말 이 기득권을 타파할 기회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기현 판사도 굉장히 무거울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뭐 좋은 소리는 못 들을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만 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했을 경우에 아마 법관으로서 설 입지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 때문에 여쭙지 않을 수가 없는데 조선일보에서는 이 공소청에다가 보안 수사권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찰개혁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 기구에서 그런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음 주쯤 발표될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 뭐 어떻게 보세요? 그 전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었는데 네. 만약에 검찰이 바뀐 게 공소청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공소청에 수사 보안권을 준다면 네. 현재 검찰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무슨 차이가 없죠. 수사권이 여전히 잔존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아주 제한적으로 수사보안권이 있더라도 이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이 검찰이 어떤 조직이에요? 예.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의 검찰과 같은 괴물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우려들이 있어요. 국민들이 이 검사들을 못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행정부에서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김지호 대변인은 상당히 좀 난색을 표하시는 상황인 건데 당에서도 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검찰 개혁을 외치고 있는 이른바 강경파 의원들은 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의 그 법무부가 이런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지 물론 이제 그렇게 경찰의 수사 결론만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뭐 이런 문제 의식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다시 쥐어주는 것이 맞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지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함으로 인해서 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다시 그런 폐해가 발생할 비밀을 남겨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이죠. 아마도 법무부에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지금 검찰 조직에 아직도 친윤 검사장들, 항명 검사장들 그리고 2+의 댓글로 이재명 정부를 비방하는 50명의 검사들이 암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G 계통 곳곳에 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적 청산이 안 된 영향으로 보이고요. 뭐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인적 청산을 하지 못하면 검찰 개혁 고명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앞으로도 줄기차게 좀 내보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때는 찍소리도 못했던 것들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뭐 그렇게 이런저런 악플을 다는 이런 놈들은 그냥 그 검찰 그만두고 극우 유튜버를 하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자식이 왜 공공기관에 남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유미 검사 같은 경우는 그 백광원의 백브리핑까지 이제 유튜버까지 진출했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은 공직자라기보다는 극우 정치 활동을 하고 싶은 정치 희망생들이기 때문에 어서 빨리 검사 법복을 벗기고 나는 황교안이다 외친 이후에 국민의힘에 입당해갖고 장동혁하고 같이 그냥 활동해야 돼. 윤 어게인을 외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동혁이 사과를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내란 관련해 가지고 그 말은 또 그렇게 해놓고는 그 김건희를 비호하는 윤리위원장, 계엄을 지지하는 최고위원을 또 임명했단 말이죠. 최근에 이런 장동혁의 행보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겠지만 그 사과의 어떤 질이 하나만한 사과 아니겠습니까? 이미 뭐 송원석 전 원내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고 거기서 뭐 일부 이렇게 진보한 게 없어요. 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윤 어게인을 외치는데 앞으로는 내가 윤 어게인을 외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뭐 본인한테는 중요하겠지만 국민 대다수가 보기에는 좀 생뚱맞은 사과죠. 뭐 놀라울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 기간 국민의힘은 내란 잔당이라는 그런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국고 보조금을 받는 공당, 수백억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런 공당이 그렇게 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내란 수괴의 졸개들을 그렇게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이제는 국민들도 좀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뿌리가 깊은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상식에 관한 문제고 또 헌법을 준수하느냐 존중하느냐의 문제인데 이걸 갖고 좌고우면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과연 공당이 맞는가 이런 의문을 던질 수 있고요. 사실은 또 이제 당내에서 수도권 특히 중부권에서는 이 내란을 옹호한다는 이미지로는 선거에서 도무지 희망을 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돼서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지금 당 지도부에 계속 푸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장동혁이가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그런
사과를 한 것 같은데 좀 마음에도 없는 사과 이미 또 이번 인사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최고위원 인사를 통해서 드러났는데 이런 장동혁을 보니까 사람이 그저 바람이 불면 또 이게 그쪽으로 기울고 그 심지가 없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 위기에 국민의힘을 이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들고 말이죠. 네. 하여튼 장동혁의 그러한 지금 리더십 자체가 네. 무능력한 정치 지도자의 전형이다. 네. 어게인 황교안이다. 어게인 황교안. 알겠습니다. 네. 망하는 일만 남았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고성국 씨가 입당을 했습니다. 윤 어게인의 상징인 유튜버 고성국 씨가 이게 한동훈이가 그래서 고성국 입당을 환영하면서 계엄을 극복한다. 이거는 헛소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극우 유튜버, 극우 세력과 그 손을 놓으면 미래가 없다. 이렇게 지금 장동혁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도 그의 심지가 매우 약함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동혁 자체가 네. 본인의 힘으로 당대표가 된 게 아니라 고성국, 전한계, 강용석, 성창경 등의 극우 유튜버들의 힘을 빌려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제 흑막 뒤에 있었던 진짜 배우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다. 이렇게 봐야죠. 고성국이 어떤 자입니까? 윤석열과 끝까지 전화 멘토링을 하면서 윤석열을 뒤에서 움직인 윤석열 내란숙의 멘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유튜브계의 노상원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고성국 수첩이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란 잔당이 이제 하다 흑막 속에 뒤에 있던 내란 유튜버 노상원을 이제 수면 위로 올렸다. 아무래도 장동혁 혼자로는 한동훈한테 밀리다 보니까 SOS를 친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제 전광훈이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배후 혐의인데, 자, 사실은 종교가 정치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통일교 신천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전광훈이 좋은 사례고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김장환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 해병 그 순직 사건 가해자였던 최고 책임자였던 임성근의 구명 로비를 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받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김장환 목사인데, 정치와 종교의 건강한 공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꿈 아니겠습니까? 네. 이 종교계와 관련해 가지고 이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민주당에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사실은 공소청의 수사보안권 얘기도 스멀스멀 나오는 거예요.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사안 관련해 갖고 수사를 하면 시간만 질질 끌고 뭔가 결론을 못 내고 무능력한 모습을 자꾸 보여주니까 사회 일각에서는 그래도 검사들한테 수사권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 정경 그 종교의 정치 개입 관련 수사는 어쨌든 대통령이 지휘하에 그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 경찰청장에게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특별팀을 짜서 제대로 수사를 해서 수사로 결과를 보여줘야지. 이거 뭐 몇만 명 되는 수사 인력이 이렇게 무능한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경찰에 대한 어떤 불신도 있으시네,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뭐 검사나 경찰이나 저는 뭐 도찐 개찐이라고 보는데 그나마 검사들의 횡포가 너무 극에 달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수사를 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혁을 한다. 그럼 뭐 본인들도 실력을 보여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자, 2차 특검의 그 해병 순직 사건, 김장환 목사, 이 구명 로비로 의심되는 당사자인데, 이 김장환 목사에 대한 수사도 그 2차 특검에서 할 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로비가 어떤 방향으로 치러졌는지 잘 들여다봐야겠죠. 이제 해병대 특검에서는 그러한 로비 관련된 것은 잘 못 밝혀냈어요. 그렇지. 예. 아무래도 그 구성원들이 네. 군 검찰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난 것 같은데. 민간인에 대한 어떤 수사가 여의치 못한 부분이 군 검찰 네. 출신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발견된 것들을 확인하고 그냥 그치는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뭐 임성근 구속됐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어떤 식으로 로비를 했길래 윤석열이 일개 사단장을 위해서 그렇게 정권의 명운을 거는 그런 모험을 했던 것인지 밝혀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밝혀낸 게 없어요. 예. 이번에는 반드시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 그래야 진짜 우리 돌아가신 최혜병님의 그런 넋도 기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2차 특검은 누가 맡게 될지는 이제 좀 차후에 논의할 사안이라고 보더라도, 그러면 우선 한 명이 그 3개 특검에서 미진했던 것들을 이제 전부 다 수사하게 되는 겁니까? 한 특검이? 그렇죠. 언제쯤 이게 입법이 되고 출범이 될까요? 이제 이번 주는 좀 조율 중이고 국회의장 여러 가지 일정 봤을 때 1월 중순경에는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여권에서도 이제 특검 3개 특검을 6개월간 했고 다시 특검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사실 통일교 특검이 어떻게 보면은 그 김건희 특검에서 파생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특검이잖아요. 2차 특검 대상이기도 해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여권에서는 국민의힘도 저렇게 원하니 부담 없이 통일교 종교 특검과 2차 특검을 밀어붙일 수 있게 됐다. 명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런 부분에서는 국민의힘도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2차 특검은 이제 주저할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15일쯤에 처리하는 걸로 우원식 의장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1월 하순경에 어떻게든 추천이 이루어지고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게 되면 2월 초쯤에는 이제 출범할 수 있게 되겠네요. 그럼요.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3개 특검도 수고 많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검찰과 경찰이 덮은 각종 범죄 의혹을 금 거북이도 찾아내고 열심히 했잖아요. 이번에는 더 디테일하게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 그 부부들이 국정농단한 사건에 대해서 잘 찾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제일 악질적인 범죄 혐의가 전쟁을 유발한 일반 이적죄 아니겠습니까? 외환. 근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좀 진상 규명이 미진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 전쟁을 유발한 그 행위와 지휘라인과 거기에 관여했던 자들을 모조리 촉포해야 된다. 이 자들은 용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호 대변인님 수고하셨고, 우리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남에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지호 대변인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